안녕하십니까. 이중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아이들이나 후배들한테 이제 뭐 삶의 지혜를 얘기할 때 벌써 10월 달이야, 11월 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직 2달이나 남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들 훈계할 때나 뭐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.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간 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, 뭐 그런 의미겠지요.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아직 2달 동안 찍으면 얼마나 많은 반향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. 뭐 곽 대표님 어쨌든 강남 부동산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굉장히 반향이 큽니다. 그리고 뭐 터널의 끝에는 수도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. 그 결과치를 제가 쫓아서 확인했습니다. 그 이번에 투어하신 거에 제가 처음이라서 한번 갔었는데 너무 좋아들 하시고 현장 실제 나가고 변화를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당장의 계절의 변화 말고요. 부동산의 흐름을 쭉 박식한 지식, 경험에 의한 걸 얘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뭐 같이 간 분들이 너무들 좋아하는 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, 지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도 재밌습니다.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. 4차 산업혁명이 부동산에 인입된 건 조금 됐죠.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개업을 하신 분들 위협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포함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, 지식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 뭐 요즘 그거 뭐죠? 그 중개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. 네.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플랫폼들이요. 네. 그런 것도 얘기하시는 4차 산업혁명이고, 저는 아까 주제 주셨을 때 딱 떠오른 게 위워크로 대변되는 그 공유 오피스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.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는 플랫폼들도 다 이거에 관련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예. 돌이켜보면은 이제 1990년대 인터넷이 뭐 보급되면서 그렇죠. 그 인터넷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벌써 한 20년뿐이 안 지났는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시대 변화가 빠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학자들이 정의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2차나 4차 산업혁명은 그런 산업혁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어떤 의미시죠?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 말이죠. 이제 생긴 게 그 도구의 뭐 발명이잖아요. 이 증기기관의 발명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게 이제 20세기 초가 되면은 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대량 생산 시스템 이런 게 바뀌면서 그건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또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터넷 혁명이고요. 자세히 보면은 그런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 그런 체제는 혁명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뭐 효율성, 뭐 활용, 이익 창출 뭐 이런 거 관련된 것 같아요. 포드사에서 얘기했던 컨베이어 시스템이나 이런 그렇죠. 것들 대명사가. 그래서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이 인터넷 혁명의 연장선에 있지 않나. 뭐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활용된다거나 뭐 AI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우리 인간을 말하자면 그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켜 줬다면은 이번에 나오는 이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을 정신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. 정신 노동을 더 시키는 거 아니에요? AI가 할 테니까.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21세기가 시작된다고 막 얘기했던 1999년 12월 달에 쓴 칼럼이 있어요. 그 CEO라는 잡지에 쓴 칼럼인데. 그럼 닥터아파트 하실 때인가요? 그렇죠. 그거 할 때였는데. 1세대시잖아요. 그렇죠. 부동산 정보 업체 1세대죠.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썼던 내용이 21세기의 첫 10년은 대치동의 시대, 두 번째 10년은 반포의 시대, 세 번째 10년은 다시 압구정의 시대일 것이다. 이런 걸 써놨어요. 근데 이제 2달 후면은 세 번째 10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
압구정을 아직 재건축이 많이 남아 있어요. 물론 이제 압구정의 시대가 열리겠지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는 제가 볼 때는 이 그 판교라든가 뭐 이렇게 남쪽으로 이 IT 관련 업체들이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그쪽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뭐 AI라든가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게 나오면은 이 근무 시간이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? 전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어요. 사실 주 5일 할 때가 더 효율적이고 주 4일 하는 회사도 있는데 4일 동안 근무를 집약시키면 더 효율이 나온다는 걸 전 사실 일을 오래 해야 저는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한 고루한 사람이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근데 벌써 미국은 전체 기업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주 4일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. 또 우리도 뭐 주 5일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. 아마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우리도 주 4일이 아마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나중엔 또 주 3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해야 되면은 주거 문화도 많이 변화가 올 것 같아요. 말하자면 이렇게 뭐 그 출퇴근이야 하겠지만은 근무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. 그런 일종의 소확행 뭐 이런 시대적 흐름하고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늘어난 시간들을 자기 개발이나 그렇죠. 캠핑이나 야외로나 그렇죠. 아무래도 레저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하겠죠. 또 주택 쪽으로도 규제만 없다면 아마 이 세컨하우스가 굉장히 보편화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양도세제가 중과세로 돼 있어가지고 집 두 채 갖고 있으면은 훨씬 불리하다 보니까 이런데 요건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 아마 세컨하우스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요. 또 지금 모든 게 컴팩트 시티 해가지고 도심으로 몰리고 뭐 이런 식인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런 변화도 불러올 것 같아요. 우리가 도심의 편의시설 이런 게 좋죠. 또 뭐 출퇴근도 가까우니까 뭐 쓸데없는 출퇴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건 좋은데 4일 막 3일 4일씩 집에서 보내야 된다면은 이 막 번잡하고 복잡한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좀 밖으로 나가서 공기가 좋은데 쾌적한데 이런 데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. 우리가 다른 거는 만들고 짓고 할 수 있지만은 편의시설 만들 수 있잖아요. 공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좋은 공기가 좋은 쪽으로 많이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겠나. 곽 대표님 개인적 성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. 이번에 제가 쫓아갔었잖아요. 그 말씀 딱 맞긴 맞아요. 광교 터널 딱 빠져나오면 하늘 색깔이 틀리고 공기 오염도가 틀리다는 걸 몸으로 느낄 정도로 하긴 한데 난 그래도 요즘 시대적인 흐름에 뉴 얼바니즘이야 막 그래서 난 도심에 그냥 살 거야 편의시설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곽 대표님이나 삶의 본질적인 질적인 측면 뭐 인생 뭐 있어 건강하게 살아야지 다 필요 없어. 그럼요. 다 뭐 연령대별로 취향별로 다 다른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가 뭐 이런 거고 또 뭐 레저 산업이 확산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캠핑 문화 이런 것도 보편화될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산업도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? 얼마 전에 신세계 그 정용진 부회장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 이런 게 적자로 돌아서고 생존이 어려운 방식으로 바뀌고 지금도 벌써 지금 뭐 상가들 이런 게 그 상점이 사실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상가에서 뭐 옷을 산다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하는 게 온라인 쪽으로 다 온라인. 요즘 새벽 배송 받으시나요? 예, 그 가끔 집에 있는.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문 딱 열면은 다 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가 시장이 좀 앞으로도 계속 고전하지 않겠나. 그런 측면에서 또 그렇게 연동이 되겠네요. 그래서 앞으로도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때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이제 뭐 먹고 뭐 놀고 체험하고 이런 형의 체험형 상권 중심으로 갈 수뿐이 없을 거예요. 상권들도. 예. 그러면서도 아마 뭐 이제 점점 건설 기술도 발달하니까 이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지하 상권이 또 부상이 될 것 같고요. 이런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도 변화를 몰고 오는 거죠. 이런 추세를 미리 읽고 있지 않으면은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뭐 제가 화두를 꺼낸 거이긴 하지만은
뭐 여러 가지 부문에서 오피스텔 시장에도 변화가 올 것 같고요. 그러니까요.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거에도 변화가 올 것 같아서 제가 그 한번 세미나를 만들려고 그래요. 그리고 이 단장님하고 같이 한번 드디어 곽창석 대표님하고 콜라보 강의 콜라보 세미나를 다음 주에 합니다. 예. 그래서 다 제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음 주 화요일뿐이 없더라고요. 아, 예. 화요일 오후 3시에 2시. 오후 2시. 예. 오후 2시에 우리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것, 독점력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이라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. 생존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진입 장벽 높은 수익형 부동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상가들이 정말 저는 늘 토지가 보통 다들 어렵다고 하시잖아요. 일반 수강하시는 분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왜 어렵냐면 딴 거 어려운 거보다는 이 상권이란 자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요. 저는. 그래서 정말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을 할 수 없는 분야가 뭐 토지는 예측 가능한데 상권은 예측을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은 그것조차도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상가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곽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전 연동을 시키지는 못했었거든요. 그냥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뭐 3도 4촌 또는 4도 3촌 도시에 4일 있고 뭐 그 자기 삶의 질을 위해서 외곽 지역에 3일 나가는 그런 것들은 2000년 초반부터 그 젊은 분들 중심으로 했었거든요. 움직였었거든요.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택 시장의 규제, 세컨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과세 뭐 이런 규제로 인해서 활성화 못 됐는 건데 사실 곽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 예를 들어 뭐 서울의 아파트 뭐 10억짜리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아파트를 눈높이를 맞추고 외곽에 조그만 거 지면 그 돈 갖고 남을 수 있거든요. 삶의 그렇죠. 질에. 예. 그 지금 보면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가 민간은 여기에 적응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걸 좀 규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 또 얘기 듣고서 그래서 3기 신도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아프다. 참 안타까워요. 그래서 참 규제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집값이 잡히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최저임금을 뭐 올린다고 해서 실제 임금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.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는 뭐 정부에서 규제하더라도 또 제 갈 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강한 부동산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게 또 전문가들의 몫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힘들수록. 예. 자, 아까 들으셨죠? 다음 주 화요일 날 드디어 제가 곽창석 대표님과 콜라보로 강의를 합니다. 세미나를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. 뭐 보통 한 40분 정도밖에 못 들어가니까 꼭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. 아까도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이 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것처럼 움직이는 상권 막 이런 형태가 된다면 정말 선택하기가 힘들죠.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자체가. 그런데 하방 경직이 강한 부동산을 찾는 것들이 또 전문가들이 그게 이제 시류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시류와 기회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곽창석 대표님은 저는 이번에 아주 뭐 요즘 속된 말로 뿅 갔습니다. 이번에 그 투어 가는데 정말 97년도 96년도 이때부터 분양 시장을 가격의 흐름을 이렇게 그 용인 쪽을 먼저 갔었는데 야 저래서 내가 소개를 인사이트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경험과 정말 많은 지식 그러니까 당신이 다 겪었던 일이고 했던 현장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정보 지식은 같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. 다음 주는 저도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저희에게 큰 힘은 구독자 참 많이 늘었어요. 그래요? 예. 다행이네요. 예,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신 결과치가 뭐 시간으로는 한 30만 시간이 더 구독 시간이 늘었고요. 뭐 진입하시면 거의 4만 명의 이제 거의 구독자 육박했습니다. 이제 뭐
시사 프로들처럼 저희도 한 10만 명, 20만 명의 구독자 생기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요. 그런 수치를 위해서 우리 곽창석 대표님과 이진우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. 투자는 언제 한다고요? Right now. 감사합니다.